안녕하세요. 강사 제이입니다. 오늘은 반응형 웹에서 패럴렉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럴렉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미지 3개를 준비를 했고요. 이런 이미지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HTML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HTML은 기본적인 스니펫이 제공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제가 사전에 작업을 해 놓은 부분이고요. 이거는 CDN에서 따온 jQuery의 파일 위치이고요. CSS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패럴렉스의 기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HTML 코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섹션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이라는 태그를 3개를 만들어 보고요. 각각의 섹션에 어느 영역인지 제가 섹션이라고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1, 섹션 2, 그리고 섹션 3 지정을 하고요. HTML의 성격 이런 것들은 조금 무시하고 기본적인 코딩을 무시하고 지금은 패럴렉스의 기본적인 어떤 내용을 알기 위해서 작업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섹션 넓이는 당연히 100%가 될 거고요. 높이는 100%로 VH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꽉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섹션에 대해서 이미지를 넣어야 할 텐데요. 이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보이고 있죠? 아무래도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키워볼게요. 섹션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VH라고 해놓은 부분을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VH라는 100VH라는 단위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100VH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브라우저의 이 영역에 따라서 높이를 지정을 하고 그 섹션마다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크롬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제가 화이트의 영역을 VH라는 부분을 해제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것은 마치 VH 혹은 100%라고 하는 부분하고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100%라고 넣으면은 어디까지가 100%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VH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되죠. 물론 이 VH가 적용이 되지 않는 브라우저의 경우는 자바스크립트로 이 넓이를, 이 높이를 계산을 해서 각각의 섹션의 높이를 다시 설정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 다음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의 첫 번째 위치를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각 섹션에 배경 이미지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이미지를 넣으면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미지 일부분만 나오고 있죠. 브라우저의 크기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통해서 조절을 해볼게요.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를 통해서 가득 차게 나올 수 있도록 조정을 했어요. 보통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꽉 차게 나올 수 있도록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각 섹션마다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각 섹션별로 이미지가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브라우저를 늘리게 되면 늘려진 만큼 이미지가 크게 확대되어서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에는 백그라운드로 들어가 있는 이미지가 스크롤을 할 때 이미지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스크롤의 이벤트를 잡아서 스크롤의 이벤트를 파악해서 이미지를
살짝 움직여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크롤의 움직임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스크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윈도우를 선택을 해주고요. 윈도우에서 스크롤이라는 이벤트를 설정을 해주고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의 콜백을 여기다가 설정을 해주게 되죠. 이 무명 함수 내부에다가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일단은 변수 하나 지정을 해서 스크롤 포즈 Y라고 해주고 this라고 해서 이미 선언되어 있는 윈도우를 다시 한번 선택해주고요. 이것에 스크롤 탑이라는 jQuery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위치를 파악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위치가 잘 파악이 되고 있는지 콘솔을 통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하면 여기에 나올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스크롤을 하면은 출력이 되고 있죠. 스크롤의 위치에 따라서 이와 같이 맨 위로 올라가면은 0, 내려가면 점점 숫자가 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스크롤 이벤트가 발생해서 밑으로 내려갈 때 이 이미지도 함께 스르륵 하고 올라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해볼 텐데요. 그렇게 하려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임의로 핸들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이름을 하나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01이라고 임시로 넣어보고요. 이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jQuery 셀렉터를 통해서 이와 같이 설정을 하고 CSS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설정을 해볼 텐데요.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설정할 때는 앞에 어트리뷰트와 뒤에 어트리뷰트 이렇게 나누는데요. 센터 그리고 센터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첫 번째 것이 좌우로 수평으로 가운데 정렬하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이 위아래로 정렬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는 제가 0으로 설정을 해놓고 일단 상단에서 설정해 놓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구분을 하기 위해서 미리 설정을 이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미리 알아야 되니까요. 백그라운드 포지션 적용하면 조금 움직임이 있지만 가운데로 정렬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센터가 된 것과 안 된 것, 센터가 된 것과 안 된 것 분명히 차이가 있죠. 센터로 정렬을 해놓고 이 부분을 움직이면 이와 같이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추어서 한번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크롤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조작을 해야 될 거예요. 이거 그대로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넣어야 될 장소는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픽셀이 필요하고요. 이와 같이 넣는다면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지 제자리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미지가 제자리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임의로 퍼센트로 넣어서 0.5 정도 넣어볼까요? 0.5 정도 넣으면 스크롤의 이벤트에 따라서 살짝 움직여지게 될 거예요. 지금 움직이는 게 보이나요? 배경이 슬쩍 움직이고 있죠? 이것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밑에 있는 녀석은 스크롤에 맞게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요. 위에 있는 녀석은 스크롤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크롤보다 조금 더디게 50% 정도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역행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되죠. 2번이 1번보다 앞서게 되는 1번 섹션보다 앞서 보이는 그런 역할까지도 되는 듯한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보이시나요?
자, 여기까지 패럴렉스의 기초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섹션을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HTML을 조금 더 키워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웹문서가 이렇게 있죠. 섹션을 먼저 이렇게 3개를 만들어 봤고요. 이 3개에 대해서 기초적인 코드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넓이를 100%로 해야 되고, 하이트는 브라우저의 높이에 맞게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섹션에서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각각 이렇게 지정을 해 두었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커버라는 속성을 통해서 이렇게 가득 채워서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 주었던 거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포지션이라고 해서 좌우 수평에는 가운데 정렬로, 그리고 수직으로는 가장 윗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설정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섹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nhchild라는 속성을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사용해서 셀렉트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부분에서 스크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부분을 살펴보았어요. 스크롤이 될 때마다 스크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체크해 보았고요. 이 체크된 부분을 통해서 일정 비율만큼만, 저는 50%라고 설정을 했거든요. 50%의 만큼만 픽셀로 전환을 해서 백그라운드 포지션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 이 부분을, 바로 이 부분을 50%, 원래는 100%씩 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바로 섹션 2번처럼 움직이게 되었으나, 혹은 3번처럼 움직여야 하나, 그것을 좀 지연시키는, 절반만 가게 해서 패럴럭스를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코드 한 줄 가지고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죠. 물론 스크롤 이벤트에 대해서 위치를 파악하는 코드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코드를 정리하면 이 정도의 코드만 필요했었던 겁니다. 패럴럭스는 게임에서 주로 사용을 했었던 거예요. 게임기에서 보면은, 예전의 게임기에서는 캐릭터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 때 배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마치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원리를 그대로 차용해서 요즘에 웹브라우저에서도 혹은 홈페이지를 만들 때도 사용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이벤트를 통해서 각각의 요소를 움직임을 주어서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조금 정적이고 조금은 딱딱해 보이는 그런 홈페이지를 생기 있게 해서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조금 더 부각시키는 부분이 바로 요즘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패럴럭스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다루었고, 다음 시간에는 패럴럭스에 좀 더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패럴럭스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